왕의 비밀 제1장 불타는 밀서. 한밤중 창경궁 깊숙한 침전에서 미약한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병약한 몸을 이끌고 일어선 국왕은 떨리는 손으로 서안 깊숙이 숨겨둔 비밀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붉은 실로 묶인 여러 장의 밀서가 들어 있었다.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국왕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만큼은 확고했다. 그는 밀서 하나하나를 들춰보며 과거의 기억을 되새겼다. 왕비와의 은밀한 약속, 세자의 출생에 얽힌 진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죄악들까지. 모든 것이 그 종이 위에 적혀 있었다. 촛불을 밀서에 가져다 댄 순간 종이는 순식간에 타오르기 시작했다. 주황빛 불꽃이 어둠을 밀어내며 춤추자 국왕의 얼굴에는 안도와 절망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다. 침전 밖 처마 끝에서 누군가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림자 속의 인물은 국왕이 무엇을 태우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오랜 세월 궁궐의 은밀한 소식들을 수집해온 그에게 국왕의 밀서는 더없이 소중한 정보였다. 불꽃이 마지막 종이마저 재로 만들어버린 후에야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다음 날 새벽 국왕은 갑작스러운 기침으로 깨어났다. 입에서 나온 것은 핏방울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젯밤 모든 증거를 불태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스며들고 있었다. 과연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 시간이 흐를수록 국왕의 몸은 더욱 쇠약해져 갔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아니면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제2장 혈통의 진실. 궁궐에서 멀리 떨어진 한성부 변두리 허름한 초가집에서 윤호는 어머니의 마지막 숨을 지켜보고 있었다. 25의 청년이었지만 가난한 삶에 시달려 그의 얼굴에는 실제 나이보다 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윤호야. 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들의 손을 붙잡았다.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 어머니, 힘내세요. 약을 구해올게요. 아니다.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내 아버지는. 어머니가 마지막 말을 끝내기도 전에 숨을 거두자 윤호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며칠간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그녀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 후 윤호가 품팔이를 나간 주막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다. 들었나? 궁궐에 숨겨진 왕자가 있다더군. 헛소문일게야. 누가 그런 말을? 아니다. 확실한 소식통에서 들었다. 국왕께서 젊은 시절 궁 밖의 여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다는구나. 윤호의 손이 떨렸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어머니가 남긴 유품 중 하나인 작은 비녀를 만졌다. 그 비녀는 다른 것들과 달리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었고 어머니는 항상 그것만큼은 팔지 말라고 당부했었다. 그날 밤 윤호는 어머니의 유품을 모두 뒤져보았다. 그러다 낡은 보자기 속에서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다.
그를 아는 이웃에게 부탁해 읽어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내 아들에게 내가 이 글을 읽는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너는 이 나라의 진짜 왕자다. 하지만 그 사실을 절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왕실은 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윤호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자신이 정말 왕자라면 이 고단한 삶은 무엇이었던 것일까? 분노와 슬픔, 그리고 막연한 희망이 그의 가슴을 어지럽혔다. 며칠 후, 윤호는 결심을 굳혔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다. 설사 그것이 자신을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는다 해도. 제3장 왕비의 야심. 창덕궁 교태전에서 왕비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있었다. 40을 넘긴 나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에는 강인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마마 궁 밖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왕비의 신복인 상궁 금난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왕비는 빗질을 멈추고 거울 속 금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무슨 소문이냐? 전하의 서자가 있다는 소문입니다. 왕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냉소적인 미소로 바뀌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국왕이 젊은 시절 궁 밖의 여인과 관계를 가졌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말이다. 드디어 꼬리를 드러내는구나. 왕비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바깥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궁궐의 정원은 온통 안개에 쌓여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짜여지고 있었다. 금난아, 그자를 찾아라. 그리고 은밀히 궁으로 불러들여라. 마마, 위험하지 않을까요? 왕비는 돌아서며 금난을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위험? 오히려 기회다. 세자 혼자로는 부족하다. 훗날을 위해 또 다른 카드가 필요하다. 사실 왕비에게는 은밀한 야심이 있었다. 병약한 국왕이 세상을 떠난 후 어린 세자를 앞세워 수렴청정을 하며 실권을 쥐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조선의 법도상 세자가 성인이 되면 왕비의 권력은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윤호였다. 만약 그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세자와 서자 사이의 경쟁을 부추겨 둘 다 자신의 손 안에서 조종할 수 있을 것이었다. 백성들에게는 자비로운 어머니로, 신하들에게는 현명한 조력자로 보이되 실제로는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며칠 후 왕비는 은밀히 윤호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리고 비밀리에 그를 궁으로 불러들였다. 처음 윤호를 본 왕비는 그의 눈빛에서 국왕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너를 내 편으로 삼겠다. 왕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윤호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찾아온 왕비의 제안은 분명 기회였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도 느끼고 있었다. 제사장 형제의 검. 춘당대 뒤편 후원에서 검술 연습에 몰두하고 있던 세자는 갑작스러운 발소리에 돌아섰다. 20대 초반의 세자는 아버지와 달리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무예에 뛰어났다. 누구냐? 숲 사이로 한 젊은이가 나타났다. 바로 윤호였다. 그는 왕비의 지시에 따라 세자를 만나러 온 것이었지만 막상 세자와 마주하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세자는 윤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특히 그의 눈매와 코의 형태가 거울에서 보던 자신의 모습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너는 누구냐? 세자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스며 있었다. 소희는 윤호라고 합니다. 윤호는 머리를 숙이며 답했다. 그 순간 세자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친 생각이 있었다. 최근 궁중에서 조용히 돌던 소문, 그리고 어머니 왕비의 이상한 행동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세자의 얼굴이 차가워졌다. 윤호, 설마 너는? 윤호는 고개를 들어 세자와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직감했다.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비록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같은 아버지의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것을. 세자는 갑자기 허리에 찬 검을 뽑아 윤호의 목에 겨누었다. 검날이 햇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다. 내 자리를 노린다면 피를 보게 될 것이다. 윤호는 놀라며 뒤로 물러섰지만 세자의 검은 그를 따라왔다. 세자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세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그에게 윤호의 존재는 모든 것을 위협하는 존재였다. 전하, 소희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거짓말. 왕비 마마께서 너를 부른 이유를 모를 것 같으냐? 윤호는 그제야 왕비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과 세자를 경쟁시켜 둘 다 자신의 손 안에서 조종하려는 것이었다. 형님. 윤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형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세자의 검이 더욱 가까워졌다. 나에게 형제는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음 한편으로는 윤호가 진짜 형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 하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결국 세자는 검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차가웠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것이 너를 위한 길이다. 제5장 충신에 가면. 영의정 이정대감은 궁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하 중 하나였다. 30년 넘게 국왕을 모셔온 그는 청렴결백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최근 그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고 있었다. 대전 회의에서 이정대감은 윤호에 대한 소문을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전하, 근래 궁 밖에서 도는 소문들이 왕실의 위엄을 해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왕은 병석에 누운 채로 이정대감을 바라보았다. 어떤 조치를 말하는가? 그자를 궁으로 불러들여 엄히 신문하고 만약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라면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왕비가 끼어들었다. 대감께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정대감은 왕비를 향해 깊숙이 절을 올렸다. 마마의 자비로운 마음은 이해하나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며칠 후 이정대감은 직접 윤호를 찾아갔다. 궁궐 뒤편 작은 처소에서 지내고 있던 윤호는 갑작스러운 대감의 방문에 놀랐다. 소인을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정대감은 차가운 눈빛으로 윤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감사할 일이 아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똑똑히 보러 온 것이다. 대감님, 왕실의 혈통을 사칭하는 것이 어떤 죄인지 아느냐? 이정대감의 목소리는 위압적이었다.
윤호는 무릎을 꿇었다. 소희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냐?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이정 대감은 냉소를 흘렸다. 진실?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은 하나뿐이다. 분수를 지키는 것이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이정 대감은 윤호를 철저히 감시하고 괴롭혔다. 백성들 앞에서도 공공연히 그를 모욕했고 다른 대신들과 함께 있을 때는 윤호를 거지 출신이라며 조롱했다. 저런 것이 왕자라고? 웃기는 일이다. 이정 대감의 이런 행동은 왕비에게는 충성의 표현으로 보였다. 왕비는 더욱 이정 대감을 신뢰하게 되었고 윤호에 대한 다른 계획들도 그와 상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윤호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어머니가 죽기 전 했던 말과 편지의 내용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일까? 이정 대감의 냉혹한 대우를 받으며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혼자 앉아있던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런 그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이정 대감의 얼굴에는 묘한 흔들림이 스쳐 지나갔다. 제6장 역전의 계략. 달이 구름에 가려진 어둠 속에서 이정 대감은 혼자 앉아있는 윤호를 찾아왔다. 지난 며칠간 그를 혹독하게 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번에는 조용하고 신중한 모습이었다. 일어나거라. 윤호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대감님, 나를 믿지 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 말대로만 움직여라. 이정 대감의 예상치 못한 말에 윤호는 혼란스러웠다. 그토록 자신을 모욕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정 대감은 주변을 살핀 후 윤호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벽에도 귀가 있다. 조심해서 들어라. 그리고 이정 대감은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왕비의 은밀한 야심을 눈치채고 있었다. 왕비가 단순히 세자를 보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왕권을 자신이 쥐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마마께서는 전하께서 승하하신 후 수렴 청정을 통해 실권을 장악하려 하신다. 그리고 세자 전하까지도 자신의 손 안에서 조종하려 하고 계신다. 윤호의 눈이 커졌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다. 너는 마마의 계획에서 중요한 말이다. 세자 전하와 경쟁하게 만들어서 둘 다 마마께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정 대감은 더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왕비의 은밀한 서신들, 세자와 주고받은 밀약들, 그리고 권력 확장을 위한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해 왔다는 것이다. 내가 너를 냉혹하게 대한 것도 모두 계획의 일부였다. 마마와 다른 대신들에게 나는 완전히 그들 편이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였다. 윤호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안도감과 함께 배신감도 느껴졌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저를 도우려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다. 이정 대감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처음에는 나도 너를 왕실의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위협은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정 대감은 주머니에서 여러 장의 서신을 꺼냈다. 이것들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다. 마마께서 외척들과 주고받은 밀서, 세자 전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든 조작된 사건들, 그리고 전하의 병을 악화시키려 했던 정황까지. 윤호는 충격을 받았다. 왕비께서 그런 일까지?
권력 앞에서는 혈육도 없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죄를 세상에 드러낼 때가 되었다. 이정대감은 윤호에게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다. 곧 있을 종묘 제례 의식에서 모든 대신과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폭로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너는 더욱 비참해져야 한다. 마지막까지 그들을 안심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윤호는 마침내 희망을 찾았다. 비록 앞으로도 어려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확신이 섰다. 제7장 복수의 심판. 종묘 제례일 창덕궁 인정전에는 모든 대신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었다. 화려한 의식복을 차려입은 왕비와 세자가 상석에 앉아 있었고 국왕은 병석에서 가마에 실려 나와 의식을 지켜보고 있었다. 윤호는 한쪽 구석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지난 며칠간 이정대감의 지시에 따라 더욱 비참한 행색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보며 연민의 시선을 보냈다. 제례 의식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이정대감이 앞으로 나섰다. 전하, 그리고 백성 여러분, 오늘 이 성스러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왕비의 얼굴에 순간 긴장이 스쳤다. 하지만 이내 평온함을 되찾으며 이정대감을 바라보았다.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이정? 이정대감은 품에서 여러 장의 서신을 꺼냈다. 마마, 이것들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왕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서신들은 분명 자신이 극비리에 주고받았던 것들이었다. 이 서신들은 마마께서 외척들과 주고받으신 것들입니다. 전하께서 승하하신 후 수렴청정을 통해 실권을 장악하시려는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인정전을 가득 메웠다. 백성들과 대신들은 충격을 받았다. 또한 이 서신은 세자 전하의 것입니다. 이정대감이 다른 서신을 들어 올렸다. 전하의 병환을 악화시키려는 계획과 윤호를 제거하려는 음모가 적혀 있습니다. 세자가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 혈통 기록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정대감이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다. 윤호의 출생을 숨기고 세자 전하만을 정통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조작된 기록들입니다. 모든 증거가 쏟아져 나오자 인정전은 충격과 분노의 소용돌이가 되었다. 백성들은 왕비와 세자를 향해 분노의 시선을 보냈고 대신들은 어리둥절해했다. 왕비는 마지막까지 저항했다. 이정대감, 감히 위조된 서신으로 왕실을 모독하려 하느냐. 하지만 이정대감은 침착했다. 마마, 이 서신들에 찍힌 도장과 글씨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마마의 것이 분명합니다. 세자도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아버지,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러나 국왕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정대감은 윤호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이제 일어나거라. 내가 무릎 꿇을 이유는 없다. 윤호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분노, 슬픔, 그리고 마침내 찾은 정의감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다. 백성 여러분, 윤호가 처음으로 큰 소리로 외쳤다. 저는 이 나라의 진짜 왕자입니다. 하지만 왕자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인정전의 모든 사람들이 윤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당당한 모습에서 진정한 왕족의 품격이 느껴졌다. 왕비와 세자는 권력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렸다. 그토록 갈망했던 권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제8장 최후의 반전. 환호와 함성이 궁궐을 가득 메웠다. 백성들은 정의가 승리했다며 기뻐했고 대신들은 진실이 밝혀진 것에 안도했다. 하지만 이 모든 승리의 순간에도 이정 대감의 얼굴만은 굳어 있었다. 윤호는 이정 대감에게 다가갔다. 대감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왜 그리 어두운 표정을 지으십니까? 이정 대감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윤호야, 너에게 마지막으로 말해야 할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이정 대감은 주변을 살핀 후 조용히 말했다. 이 모든 계책, 사실은 전하께서 내리신 명이었다. 윤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왕비의 야심, 세자의 탐욕, 그리고 너의 존재까지. 모든 것이 전하의 손바닥 위에서 벌어진 연극이었다. 윤호는 충격을 받아 뒤로 물러섰다. 그럼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이 전하의 계획 안에 있었다. 이정 대감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전하께서는 왕비와 세자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하셨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고 싶어 하셨다. 그때 뒤에서 약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정의 말이 맞다. 모든 사람이 돌아보니 국왕이 가마에서 내려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병약해 보였던 모습과는 달리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아버지, 윤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국왕은 천천히 윤호에게 다가왔다. 윤호야, 너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병약한 왕이라고 생각했느냐? 전하,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왕비의 야심, 세자의 어리석음, 그리고 너의 존재까지. 국왕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모든 것이 내가 흘린 미끼였다. 윤호는 자신이 아버지의 게임 말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럼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시험이었다. 국왕이 단호하게 답했다. 진짜 왕이 될 자질이 있는지 시험한 것이다. 왕자는 피로만 이어받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진실을 지킬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 국왕은 윤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왕비는 권력에 눈이 멀었고 세자는 자신의 지위에만 안주했다. 하지만 너는 고난 속에서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왕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선언했다. 왕자는 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통제하는 자의 것이다. 국왕의 선언이 인정전에 울려 퍼지자 그동안의 환호는 순간 얼어붙었다. 백성들과 대신들은 국왕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윤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기쁨과 함께 모든 것이 조작된 연극이었다는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제 너는 선택해야 한다. 국왕이 윤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거부할 것인가. 윤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전하,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게임이 아닌
진정한 제 자신으로서 말입니다. 국왕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왕의 답이다. 인정전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마지막 반전의 말을 잃었고 윤호는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나갔다. 왕자가 아닌 자신만의 진실을 찾아서 밤하늘에 달이 떠오르며 궁궐을 비추었고 이 긴 하루의 모든 음모와 진실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다. 하지만 진정한 왕의 자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